일단은 뭐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을 보고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그리고 2017년부터 바뀌게 되는 새로운 입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조금 낯선시지 않으신가 모르겠고요. 예. 저는 여기서 주로 많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도 거의 뭐 이쪽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 오게 되면은 같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같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2014년도 고등학교 선택하는 일정들입니다. 벌써 뭐 원서 쓰고 다 마친 학교들도 있어요. 발표만 기다리는 학교들도 있고, 과학부는 벌써 뭐 7월 달에 입학 원서 접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예고, 예고나 체고들 이런 데서도 이제 10월 달에 또 원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하나고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또 진행이 되는데 11월 4일부터 원서 접수되고요. 특성화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전기고, 추가 모집, 후기고까지 일정들을 보시면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밴드에도 저희가 올려있기 때문에 그 일정 보시고 헷갈리시면 핸드폰 딱 여셔서 바로 일정 확인하시면은 가능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좀 고려하셔야 될 일정이 지금 학부모님들 앉아 계실 때, 물론 하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세요. 저희 학원에도. 그리고 특성화고, 그리고 외고, 또 자율형 사립고, 이대부고나 대성고, 이화여고, 뭐 이런 고등학교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 후기 모집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자율고의 분위기는 어떤지, 가면은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현장에서도 아이들 많이 만나보고 또 시험 대비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죠. 그 주변에서도 아마 제가 뭐 새롭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변의 학부모님들, 지인분들이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또 선배, 뭐 언니들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뭐 거기 그렇대, 이대부고는 이렇대, 뭐 대성은 이렇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약간 여성적인 언어 말고요, 숫자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 보전이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믿을 만한 데이터가 되니까 보시면은요, 지금 일단은 그 2등급 이내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한번 쫙 리스트를 내렸는데, 예. 보시면 서울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을 봤단 말이에요. 수능을 딱 보고 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에 네 과목이 평균 2등급 이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해봤더니만 1등이 아무래도 뭐 대원 외고, 무려 94%의 학생들이 평균 2등급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평균 2등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찌질. 이게 완전 찌질이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학교들은 뭐 거의 94% 한영 외고가 2위인데 84%. 그러니까 분위기가 당연히 상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게 서대문구의 이화여고, 그죠? 그리고 밑에 뭐 이대부고, 또 상명여대부고, 뭐 이렇게 한성고, 한상고, 상암고, 진강고, 경성고까지가 쭉 한 자리 숫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당연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갈 학교가 아니니까 그걸 싹 빼버리고 상위권과 우리가 지원 가능한 자율고나 일반고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렇게 뭐 압도적인 94%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일단은 뭐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3, 4%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율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뭐 7.5% 이렇게 두 자리 숫자는 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균 2등급 이상이다. 이게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고 평균 2등급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뭐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서울시내 대학에 지원 가능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근데 그 숫자가 일반고에서는 3,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숫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 어느 한 해에 국한된 자료가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평균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뭐 여기 이제 8번까지나 두 자리 숫자의 압도적인 뭐 내용들을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균 2등급인 학교들이 저러는데 실제로 스카이 대학은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보면인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학교, 전국에 있는 다 모든 학교를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2013년도입니다. 재수생을 포함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11위에 배성고, 은평 쪽에서 13.1%가 스카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의 이 중에 50% 이상은 다 재수생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암이나 숭실 예일에서도 4.2%, 4.1%, 4.0%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재원생은 이 중에 50%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재수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학생들이 지금 스카이 대학 재원 진학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명지고등학교도 3.6% 정도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면은 도대체 몇 등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전교 10등 안에 당연히 들어야 되고, 숫자로만 얘기를 하자면 단편적으로. 근데 재수생이 그 중에 뭐 80% 이상이라 그러니까 전교 1, 2등? 이렇게 해야지 가는 거고, 뭐 반에서 한 5등, 10등 하고 있고 전교에서 20등, 30등 하는데 연대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고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뒤집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 숫자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부학군이 정말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하나 있는데 바로 4년제라 고등학교인데, 왜냐하면 재수를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대학에 근접하는 대학도 참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 서부학군은 4년제로만 해야지 대학을 가느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전략을 너무 늦게 세우세요. 6개월씩만 조금 빨리 세워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논술을 갖다가 시작하실 때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논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수시가 70%가 수시를 뽑는 이 마당에도 논술이 필수적인 것을 아시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뭐 고3 올라갈 때 논술을 처음 접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하기에는 요소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과도한 밀집되어 있는 경쟁률을 또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14년도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정색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형 사립고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항상 이슈로 떠올랐었고요. 그리고 원서 쓰기 바로 직전에는 정말 전화 상담이 아주 쇄도를 할 정도로 저도 많이 찾으시고 뭐 부장님도 찾으시고 담임선생님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그 학교가 어떤가요? 그 학교 가면은 내신이 불리하진 않는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해야만 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학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 갔을 때 장점인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하나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는 각 중학교에서 거의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올 1등급인 학생들이 아니면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고에 가니까 다 1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고 그 홍보 영상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그 홍보 영상도 보내드렸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 보면은 다 약간 충격 먹었다로 시작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중학교 때 완전 잘 나가던 초특급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 갑자기 전교 뭐 진짜 100등을 넘어서고 막 상상 초월하는 평균 점수를 받고 60점을 받고 70점을 받으니까 멘붕의 요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의 접전을 통해서 하나고는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수학 과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이 가장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또 대학에서 나중에 이제 스카이를 갈 때에도 영어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당연히 깔고 마지막에는 수학에서 이제 변별력이 있는 그런 과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서를 준비하는 그 과정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리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학습 그 내용에 대한 증빙자도 있어야 되고요. 비교과 종합, 자소서 면접, 그래서 자기개발 계획서를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에 걸친 작업이 아니라 뭔가 일관성 있고 연계가 돼 있고 내가 하나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최소 2년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해야만 그것이 어떤 변별력을 작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저 학교는 성적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죠? 애들이 중학교에서 우리가 접수될 수 있는 건 내신밖에 없잖아요. 내신이 다 전교 1등 애들인데 뭘 갖고 저 아이들을 선발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자기개발 계획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접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외고는 어떤가요? 외고는 지금 현재 영어 내신만 보고 이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영어 내신이 각 중학교에서 한 2등급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 만약에 2등급인 학생이 외고를 갔을 때는 사실 좀 피를 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외고를 지원하실 때 반드시 진로에 대한 결정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아, 하나고는 너무 빡셀 테니까 못 갈 것 같아. 우리 애는 감당 못하겠어. 떨어질 거야. 그런데 또 자율고는 약간 애매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외고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솔직히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라도 사실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문과 성향이 전혀 아니고 어학 쪽에 별로 큰 관심이나 공부에 의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당하기에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진로 선택할 때에도 조금 악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분위기야 자율고보다 훨씬 낫죠. 하나고보다는 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원이나 한영은 뭐 94%, 91%, 84%가 전체 평균 2등급이라고 하니 일반고 4%인 그 학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상상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또 비교과 종합 자소서 면접을 보는데 전국고 자사고만큼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서울시의 자사고입니다. 대성고나 이대부고, 이화여고, 숙문고 이런 데를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중앙고도 있고요. 자, 이 고등학교는 일단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가면 좋다는 거죠. 지금 50% 뭐 아니면 전체 다 뽑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지금 중학교에서 애가 한 40-50% 해요. 내신이 한 30%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자율고를 간다, 대성을 간다, 이대부고를 간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가서 힘든 부분이 너무 많고 구체적으로 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철저하게 학생이 선택하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뭐 선택을 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 이게 맞잖아요. 애들이 모르겠어. 그리고 어머님들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실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이 아이가 정말 분위기를 쫓아가는 스타일인가, 그리고 뭔가 공부에 있어서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학습의 컨텐츠 부분도 어느 학교가 무엇을 치중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전략도 미리 수립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됐고 우리 애는 그냥 일반고 가서 그냥 평범하게 하다가 대입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겠다, 이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자, 일단은 내신은 뭐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일반고에 이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서울대를 생각을 하면서. 자,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입사제, 비교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입사제라는 용어를 이제는 못 써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저 이름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입사제라는 말은 이제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고, 입사제 전형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이러면서 교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이렇게 딱 부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하는 일반 월마다 있는 교내 활동들, 자기의 전공과 적성에 걸맞는 걸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런 부분들, 그리고 학습 플래너,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좀 충실하라는 거죠. 이제 입사제에 해당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논술 준비해야 되고, 여기 이제 가면은 뭐가 불리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기가 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수능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겠지만은, 그럼 먼저 첫 번째는요, 학생과 학부모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의 진로죠, 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어디라고 딱 얘기해 이러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학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의 진로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오늘 이제 드리는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내용 말고도 어제 밴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오픈을 했고, 어제 아침 조간신문에 이제 배포 자료로 보도해달라는 조가부의 지침상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죠, 지금 이제 중3인 학생들,
이제 2017년도에 대입 치르는 학생들이 시험 보게 될 때 2017년 대입제도 확정안이에요. 교과부에서 자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각 신문사, 방송사 이걸 갖고 보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로 적성에 관련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시작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 방안 적용 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은 자세히 설명드리긴 시간상 좀 그렇지만은 적용 대상이 고도 있고 초중고도 있고 중도 있고 이것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미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요. 그 대입을 치르게 될 때 학생부 기재란에 했던 진로나 적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관성 있게 어떤 작업을 해왔느냐, 교내 활동을 했느냐, 봉사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글자 수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4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예, 3페이지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2페이지네요. 2페이지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습을 뭐 자율활동 10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이런 식으로 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선택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고 가서도 문과냐 인과냐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어떤 큐브를 좀 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학부모님의 생각보다는 학생의 특성과 의지가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가 얘가 좀 근성이 있어서 사실 던져놓으면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고생 좀 하다가 한 2학년 중간쯤에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보인다. 그럴 만한 어떤 과거의 이력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어머님 입장에서 대성고 보냈다, 이화여고 보냈다, 이대고고 보냈다 이런 간판 같은 게 이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학은 어머님들 그 옛날처럼 어머님들이나 제가 공부했을 때처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이나 수능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뽑아주는 그 전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중에 필요한 노출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에 대해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7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게 사실은 그저께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일주일 전에 이미 완성이 됐고 조금 수정을 했는데 어저께 그저께 또 발표가 새롭게 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4가지가 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이과를 통합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산이 됐죠. 그저께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한국사 필수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밴드에 또 다시 올려드린 정보를 보시면은 한국사 필수가 됐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입시안과 2017년도의 입시안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박근혜 정부의 취지는 이거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그 전형 자체를 좀 간소화시키자라는 건데 실질적인 간소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입사제의 다른 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이 참여 그리고 실적을 내는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좋은 콘텐츠 학습 플래너 좋은 증빙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봉사활동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지금 그 수시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았었잖아요. 70% 정도를 다 수시에서 뽑았는데 이게 정시 인원으로 많이 대체가 될 거고 많게는 50% 이상도 정시에서 뽑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능에서 지금 수시할 때는 사실 등급 표기를 했고 원점수를 쓰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최저 등급을 할 때. 근데 이것이 원점 쓰지 말고 등급만 표기해라. 그리고 최저 등급도 완화해라. 그래서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높았던 서울연고대나 스카이나 서성하니 정도의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수시에서도 우선 선발 기준이라는 적용하에 초특급 울트라 아이들을 뽑아냈죠.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학교가 연대였어요. 서울대에 뺏길 아이들을 미리 우선 선발로 뽑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언수의 탐이 막 1, 1, 2 이렇게 나오는 너무 우수한 아이들을 먼저 뽑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게 이제 교과부 지침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이 1, 1, 2 이게 아니라 그냥 2과목 2개만 나와도 최저로 그냥 맞춰줘.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능에서
원점수 쓰지 말고 표준 점수와 그리고 최저 등급에서 이 등급만 표기를 해라. 이제 이게 가장 바뀐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지침상이 내려왔어요. 공문이죠, 공문. 이 글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말로 하는 것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사항이고 변하지 않을 거예요, 2017년도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사 지정했는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는 뭐 사실 변하지는 않았던 것이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입사제 얘기 나오고 적성검사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또 수능 A, B형 이렇게 나눠지고 좀 복잡하셨을 텐데 이게 조금 익숙해질만 하니까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계속 입시가 바뀌고 뭔가 쭉 연결되는 이미지가 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빨리 취해야 될 전략들을 취하시는 게 가장 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왜 2016년까지 8월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이죠. 지금 공문 보신 거는 누가 보낸 겁니까? 교과부 정부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렸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에 이 학생을 선발하는 그 선발권이 교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권한으로 넘어간다가 그때 탕탕탕 입법화 됐어요. 국회에서 법안을 넘어갔고, 근데 갑자기 그래버리면 너무 혼란이 오니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자라는 내용이고, 2012학년도 작년부터죠.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 뽑는 선발권이 다 대학으로 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의 어떤 그 A, B형을 나눈다. 이건 교과부 거잖아요. 수능 자체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가 있죠. 지금도 뭐 듣기문항을 17개로 다시 보고를 시키고 문항수를 조절하고 A, B형을 뭐 있다가 없다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교과부설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각 대학에서 논술로 몇 퍼를 뽑을 건지, 뭐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몇 퍼센트 뽑을 건지, 정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상은 법안으로만 보자면 대학의 권한으로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은 뭐냐면, 이 공문 속에 미묘한 그 말투의 어구가 있는데요. 권고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다만 각 대학들은 지금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잘 나가는 소위 스카이 대학들은 사실 뭐 기업에서도 후원을 하고, 그리고 논술에서도 뭐 이렇게 입학전형금 자체가 지금 수백억 원에 달하다 보니까 그걸로 1년 충분히 살림살이를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지원가 없어서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소신대로 아이들을 뽑을 거고, 약간 중하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정부의 지원가 없으면 되게 힘드니까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권고사항들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 끝에 2017학년도에 입시를 치를 때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2017학년도에 고3이 됐단 말이에요. 고해 6월달에 정확한 발표문이 나와요. 너무 늦게 나오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미리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거 변하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 있어서 지금 큰 틀이 바뀐 것은 정시의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정시가 사실은 한 30%로 쪼그라들었었고, 수시로 가야 돼. 그래서 논술 꼭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꼭 해야 되고, 야, 너 특기나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대학들에서 우선 선발권이 없어졌고요. 우선 선발 기준이. 또 하나는 적성검사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야 되는 그런 뭔가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시의 비중이 좀 더 많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측을 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와 또 논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세 가지의 전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특기자가 있는데 해당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쓰지 않는 겁니다. 핵심 사항은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시면은 그 우선 선발 폐지를 좀 아까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선발 폐지를 통해서 뭐 서영고 같은 경우는 거의 50%를 저렇게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 학교가 연대라고 한다면 피해 학교가 서울대였죠, 사실. 서울대에서 뽑을 수 있는 아이들을 연고대에서 이미 뭐 우선 선발로 가져가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좀 뺏겼던 그런 과거의 그 3, 4년 정도의 어떤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최저 학력의 완화인데요. 그러니까 112 이렇게 뽑지 마, 좀 완화시켜 이러니까 2등급 2개만 돼도 우선 선발 없으니까 뽑아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백분위 표시를 불가한다. 그래서 등급만 표기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정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뭘로 뽑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112 이렇게 뽑아야지 진짜 잘하는 애들을 뽑지. 2등급 2명 다 올려버리면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게 대학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아 좋아, 그럼 우리 정시를 많이 뽑을게. 정시로 가서 우리가 뽑고 싶은 애들을 수능으로 뽑을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수시는 학생부 전형은 기존과 동일해요. 내신을 통해서 대학 가는 수시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내신과 그리고 최저 등급 이 두 가지를 갖고 대학을 가는데, 이걸로 대학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뭐 한양대나 동국대나 이런 숙대나 이런 데를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저거를 보고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고 보내신 학부모님들이 전교에서 10등 하는데 우리 조금 더 시켜가고 학생부 전형으로 보내야지 못 갑니다. 해당 사항이 거의 없으세요.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오히려 사실은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퍼센테이지 같은 것들이. 그리고 논술에 이제 너무나 이제 교과 범위 넘어서는 너무 대학 교육에 직결된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키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사교육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감당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준을 좀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는 일반적인 논술로 만들라는 게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적성검사가 뭔지 아시나요? 적성검사? 이맘때쯤 되면 갑자기 애들이 적성검사를 엄청나게 막 준비를 해요. 네. 그래서 적성검사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는 적성검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뽑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옛날에 안산 캠퍼스가 이제 에리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단국대 천안 캠퍼스라든가 안성도 중앙대 캠퍼스라든가, 서울에 있는 데는 뭐 동덕여대, 그리고 뭐 수원대, 한신대, 공산대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이 대학들 딱 이름 들으시면 어때요? 에이, 얘가 거긴 아니지 이러실 수 있지만 고3 되면 입장이 굉장히 바뀌시고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대학 쫙 순위를 매기면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이 대학이 하위권이 아니에요. 중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이면 자꾸 중앙대, 동국대 생각하시는데 거긴 상위권 대학이고요. 전국으로 따지면 중위권이죠. 분교가 이게 쉽나요 지금? 일반고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도 못 가요. 한양대 에리카. 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적성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뽑았었어요. 그 인원이 16,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은 거의 한 중앙대 대학교의 모든 전체 정원을 다 합친 정도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없애버렸어요. 적성검사 보지 마. 너무 복잡하잖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수능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이 전형 자체를 간소화시키자는 게 취지니까 적성검사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해서 없어졌습니다. 대박이 났고요, 진짜.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정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대 정시가 7대 3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4대 5, 이 정도로 좀 4대 6,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시를 가면 일단 수능의 언어, 국영수, 탐구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국영수 탐구의 과목에서 2개만 본다, 3개만 본다가 아니라 다 보겠다는 건데, 이러니까 탐구도 당연히 중요해져 버렸어요. 정시가 늘어나니까 사실 탐구를 좀 포기했던 아이들, 수포자들,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된다는, 이렇게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엔 더 부담되는 입시가 되는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 모두가 다 반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똑같은 n분의 1의 퍼센테이지로 주지는 않아요, 점수를. 어느 학교는 영어를 굉장히 가산점을 줘서 42%, 수학은 20%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다 n분의 1로 때리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면 갈수록 어떤 과목에서 이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반영 비율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어딘지 이런 걸 선택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수시에서 최저 등급 2과목도 딱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가산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야 탐구도 중요하네,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단계가 있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서 객관적인 숫자로 딱 증빙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최상위권 학생들 1, 2등급 정도가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능의 4과목의 표준 점수를 다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대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서울대 입시 지금부터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는 아우 진짜 원서 써야 되는데 다음 달에 원서 써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내가 진짜 속 편하겠다.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막 아우 갈피를 못 잡겠고 막 복잡하고 이러시는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은 1차 관문이고요. 지금부터 대학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전략을 지금 세우셔야 돼요. 이게 안 세워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어느 학교 어느 과 이건 아니더라도 어떤 전반적인 이제 학부라든가 그리고 가산점이라든가 전략들을 미리 세우시지 않으시면 대입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세운다고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서울대 생각하시면은 발표 문안도 보셨겠고 밴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밴드에서 지금 그저께 또 올려놨어요. 서울대에서 2017학년도 입시를 어떻게 치르는지. 그래서 서울대는 이렇게 치르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문과도 과학 과목 다 시험 보겠다고 하고요. 이과도 문과, 사회 과목 다 시험 보겠다고 하고 통합교과 다시 융합인재라는 명칭하에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뽑게 되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한국사부도 포함해서 이런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시 지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논술로 할 거냐, 학생부 종합으로 할 거냐. 제가 보기엔 상위권 학생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고 하셔야 되고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입사제잖아요. 스펙을 만드는 거고 교내 활동을 충실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나중에 생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천자 800자로 해주시는 거 말고 아이가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교내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는 게 글자수 아까 보셨죠? 거기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보지 않은 아이는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글쓰기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논술은 논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맞는 대학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죠. 교대를 뭐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교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번 방학 전까지 다 취합을 하셔서 뭐 서울교대는 어느 정도고 경희교대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다 이거 컨설을 해보고 자료를 취합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위권 3, 4등급 학생들입니다. 제일 많죠,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선택은 일단은 논술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해야 돼요. 중위권 학생들이 성적권이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정시가 많아진다니 저는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저 정시만 할래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라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정시가 늘어난 거 맞고요. 수시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바뀐 것은 별로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수시를 안 쓰고 정시로 가나요? 그러면 그만큼 수능에 자신이 있나요?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여러 가지를 둬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자마자. 그래서 예일여고를 갔다 그러면은 1월부터 10월까지 11월까지 교내의 그 행사들을 다 미리 캐칭을 하셔서 어디에 꼭 참여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어학원의 원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어 과목 자체를 터부시하는 학교는 없어요. 영어 과목을 가산점을 안 주는 학교도 없고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학교도 없습니다. 수학은 있죠. 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그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정시 때. 하지만 영어 자체를 반영 비율을 낮추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고 영어를 최고의 반영 비율을 두던가 아니면 중간으로 두던가 하는 학교들이 거의 80% 이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반드시 영어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학생부, 논술, 자기소개서, 교내 영시대에 다 투표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은 수능의 최저 학력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대학들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찾아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 수시 전형 목표에서 논술로 할 거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할 거냐 이 얘기인데 다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 방향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배성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은 5등급입니다. 2학년이에요. 지금 3학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수능은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어요. 4등급 1개, 뭐 3등급 2개 있다 이거죠. 여기는 그렇죠. 여기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어요. 좋은 데를 당연히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입사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이랬어요. 야, 수시가 70%니까 너가 지금 2과목만 2등급을 받으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 그리고 논술을 꼭 해야 돼. 이랬어요. 아주 간단하죠. 수시에서 최저 등급 2과목만 맞추면 되니까 너 2과목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모르겠는데요? 중시야 여태까지 봤던 모의고사는 뭐니? 등급을 그때 제대로 안 봤는데 웃기고 앉았네. 그게 네 데이터야. 잤든 졸았든 간에 그게 네 데이터고 크게 변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너는 국어랑 영어네. 수학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러면 수학에 그렇게 힘 빼지 말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수학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빨리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자. 그래서 영어학원으로 데리고 오고 국어를 이렇게 했어요. 과외를 붙여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논술은 시작을 하든가 말든가 약간 애매하게 됐었죠. 근데 그 친구하고 지금 8개월 만에 다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 정시가 많아진다며요. 근데 저 수학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수학을 포기하지 마. 이제 바뀌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엊그제 발표 났잖아. 근데 그럼 선생님 저 수학 다시 학원 다니나요? 야, 너 어차피 지금 최저를 내가 요구하는 걸 못 맞췄지. 영어랑 국어를 못 맞췄어요. 2등급을 아직. 그럼 뭐 바뀐 게 있나요? 그 영어를 지금 국어를 영어를 2등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수학을 더 하면 갑자기 맞춰지나요 이게?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쵸? 2과목을 먼저 올려야죠. 그쵸? 그게 순서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반영 비율의 학교도 계속 봐야죠.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진 말아야죠. 정시에서 일단 가산점은 아니지만 들어가니까 탐구도 그렇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니까 바뀌어서 확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반드시 논술을 해야 된다. 이게 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대답과 6개월, 8개월 뒤에 했던 얘기가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 주요 학교 수능 반영 비율들인데 건대, 경희대, 고대, 동대, 서강대, 서울대 다 아름다운 대학들, 이 대학들에서 빨간 색깔로 표기된 과목들은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탐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문자학으로 나눴는데 저게 뭐냐면 빨간 숫자가 그 대학에서 정시를 갈 때 가산점을 제일 최고 득점을 주는 최고 퍼센테이지를 주는 그런 득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목을 보니까 거의 영어가 제일 많잖아요. 수학을 보는 데는 자연 쪽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은 거의 영어를 40%나 봐요. 그리고 국어를 20, 그리고 수학과 탐구를 다 20으로 때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좀 못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은 고대 인문학부가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5, 35, 20, 20 그래서 영어를 역시나 인문계 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연계라 할지라도 영어를 이렇게 건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를 같은 포지션으로 보고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진 않아요. 갑자기 이게 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과 자연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학교가 있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이 있을 것이고 최저로 맞출 우선순위가 딱 골라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